지난 시간에 뭐 민주화 운동, 민권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20세기에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노동 운동, 여성 운동, 환경 운동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볼게요. 5번 노동 운동. 자, 노동 운동은 누가 했냐? 노동자가 하는 거죠. 노동자가. 자, 노동운동이 생겨난 이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이 노동자가 일하기 편했으면 이런 노동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그랬어. 산업화가 생기면서 그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주 숫자가 껑충 뛰겠죠. 그리고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이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 노동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 뭐 사장님,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얘네들이 대표를 뽑아서 회의체를 구성합니다. 대표, 정부 대표, 회의를 해요. 회의체 구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막 부당하게 뭐 일을 많이 했는데 돈을 조금 받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 회의체 구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갈등 해결. 그리고 노동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맨날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우리한테는, 큰 세 가지 힘이 있어. 우리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만약에 기업가가 괴롭힌다면 그 힘을 발휘하자. 그래서 노동자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동조합. 노동조합은요,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공장, 우리 삼성이라고 칩시다. 삼성이라는 회사에 노동자들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게요. 그래서 삼성 노동조합이라는 걸 법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요. 그럼 이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번 달에 우리 월급을 너무 일한 거에 비해서 조금 받은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우리 요 기업가 사장님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지고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이런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야. 단체 교섭권. 교섭권을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재용 회장 나와 이랬을 때 불법이 아니라 이게 합법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아유 돈을 더 줄 수는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요. 즉 뭐 파업을 한다든지 나 일 안 해 이러면서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이게 모두 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요런 노동조합 단체 교섭권 노동운동이 다 합법으로 변신을 했다. 자, 3번. 이 노동운동의 성과로 국제연맹의 기구로 이 노동운동을 연구하는 기구가 생겼어요. 그게 UN 산하기구인데 산하는 그 밑에 있는 기구라는 뜻이야. 이름이 국제노동기구. 기구는 뭐 운동하는 기구가 아니라 모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 줄임말이 ILO. 그래서 뉴스에 ILO에 의하면은요, 뭐 어떤 법이 뭐 통과됐습니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1919년에 ILO를 성립합니다. 자, 국제연합 유엔 산하의 전문 기구가 됐으니까 어쩌면 이게 좀 파워가 발휘가 된 거죠. 자,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뭘 하냐면은 노동 기본 원칙. 우리 노동을 할 때는 이 기본 원칙에 의해서 노동을 하고 이런 권리가 있다. 권리 선언이 채택, 오케이 발표가 돼서 패스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에 노동 3권이 명시돼요. 노동자가 누려야 할 세 가지 권리가 명시가 됩니다. 노동 3권은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고자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내용은 똑같지만 명칭은 정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단결권, 우리는 뭉칠 수 있다. 아까 단결권으로 뭉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거 이제 역사가 아니라 이거 사회인데 어차피 니네 이 사회 시간 이거 다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사장 찾아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다가 대화가 안 통하면은 단체 행동권. 에라 모르겠다. 우리 회사 안 나와버릴 거야. 단체 행동권. 이 노동 3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이게 회사 대표님들도 이 노동조합을 엄청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에서 이런 행동을 벌이면 큰일 나니까. 대신 이 노동자에게는 노동 3권을 줬던 거는 그냥 요렇게 너네가 이런 제도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대신 열심히 일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이 노동 기본 원칙에 일일 8시간 노동이 채택됐어요. 옛날에는 야, 너 나와서 밤새서 일해.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8시간만 딱 일하고 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동 국제 표준화가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애기인데 뭐 5살 뭐 이런 애들 아동 노동이 있었는데 아동 노동은요. 이거 법적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강제 노동. 저 일하기 싫은데요. 근데 억지로 데리고 와서 일하는 것도 다 금지가 돼서 이런 국제 노동기구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너네들도 노동자를 보호하렴. 이렇게. 그래서 노동 운동이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여성 운동을 보겠습니다. 여성 운동은 어디까지 진행됐냐? 이제 6번으로 여성 운동. 자, 배경에 여성들이 왜 자기 주장을 하게 됐냐면요. 2차례 세계대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냥 높아졌다. 왜? 전쟁 때문에 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깨꼬다 옆집 아저씨도 죽고 뒷집 아저씨도 죽어. 그러면 여성이 일을 해야 돼. 옛날에는 여자는 너는 집에만 있어 이랬는데 남자들이 많이 사망하니까 여자가 일을 했고 여자들이 노동 현장에 뛰어들면서 여성의 권리가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2차례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이 이제 참정권, 우리도 투표하게 해줘. 참정권을 이때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권 운동에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죠. 이때는요, 남녀가 임금, 월급이죠. 임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 차이. 아이고, 여자들은 일을 못해 하면서 남녀 임금 차이가 존재됐고요. 그리고 아이고, 여자가 무슨 일을 해 하면서 차별, 이거를 법적인 차별이 아니라 문화적 차별. 법적으로는 차별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자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나왔어? 이러면서 문화적인 차별이 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권리를 획득하고자 여성운동이 전개되는데요. 1960년대 후반에 요런 게 있어요. 신체 자기 결정권이 확보됩니다. 신체 자기 결정권은 무엇이냐면요. 사회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몸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신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자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그 몸매가 날씬한데 한번 만져봐도 돼? 피부가 매끈해? 이러면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요.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거.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신체 외모에 내 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머리 모양을 바꾼다고. 옛날에는 그 회사에 출근하는데 머리가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제 머리는 제가 알아서 꾸미겠습니다. 이런 자유가 결정권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티 브리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티 브리단. 자, 이 사람 베티 브리단. 이 사람은 여성운동가. 여성운동가들은 어떤 일을 했냐?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요. 가부장제에 반대합니다. 남하고 여는 평등하다. 가부장제. 집안에서 그 남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그 가부장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베티 브리단은 이런 얘기를 했죠. 여성은 거짓되고 유아적인 형태의 여성성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결과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인격적으로도 하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미국의 베티 프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운동. 자, 우리가 경제 개발을 너무 쫓다 보니까 환경에 너무 관심이 없게 됐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돼서 뒤돌아보니까 환경이 다 망가졌네. 그래서 이 환경을 좀 돌봐야 된다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환경 문제가 어떻게 대두됐냐, 표면적으로 드러났냐면은 뭐 개발을 하는데 뭐 이렇게 산이 있고 뭐 이렇게 강이 있어. 그럼 야, 다 부셔. 그냥 여기를 평지로 만들고 그 건물을 짓자 하면서 이런 거를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은 막 사막화. 자, 뭐 이런 산 같은 걸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산이 다 없어져. 그럼 갑자기 지구가 사막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막 공장에서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걸 뗀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구에 온실가스가 이렇게 증가하죠. 온실가스, CO2, 온실가스 증가해서 갑자기 지구가 엄청나게 더워지는 현상. 지구가 아이고 더워 하면서 열을 바깥으로 계속 뿜지 못하고 가두는, 이걸 지구온난화라고 그러죠.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가 되니까, 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었어. 바다가 있었는데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은 이 바다에 빙하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해수면, 원래는 여기까지 해수면이었는데 이만큼 상승해요. 해수면 상승. 그리고 바닷물이 좀 덜 짜지겠죠. 빙하가 녹았으니까.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영향을 미치겠죠. 저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이렇게 원래 있었던 땅이 없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뭐 투발루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가 좀 없어지고 있대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상이변,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요.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생태계 파괴. 자, 이렇게 해서 생태계 파괴면 우리가 죽습니다. 생태계 파괴 안 되겠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 환경 문제 해결. 자, 그러면은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잘하면 되잖아가 아니라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간 협력. 나만 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 그러면은 화석연료를 안 써야지. A나라가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안 써. 근데 중국은 화석연료를 써. 중국에 있는 게 다 우리나라로 넘어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국가 간 모여가지고 항상 협력하는 회의를 했는데 대표적인 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이 있죠. 리우 선언. 1992년. 자, 리우가 브라질에 있는 도시 이름이니까 브라질에서 열렸어요. 브라질에서 국제연합 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됐는데 이때 했던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또 아주 핫한 키워드예요. 지속가능한 발전이 뭐냐? 경제 개발하면서 우리 지구가 지속해서 잘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거 그냥 지구가 얘가 미래야. 현재고 얘가 미래야. 현재 미래인데 내가 지금 석탄 같은 거 쓴다고 뭐 환경 오염이 되겠지만 그거는 우리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미래 일이잖아. 나는 미래 일은 나는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우리 인류가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 이거를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후세를 생각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리우 선언 때 브라질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라고 포함을 했습니다. 자, 1994년에는 기후협약을 하죠. 기후변화협약. 약을 합니다. 1994년 온실가스 농도 농도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그러면서 3번째 교토의정서. 어느 나라죠? 교토의정서 1997년.
일본에서 열린 건데 이때 선진국 너네는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만 내뿜고 그 이상은 내뿜으면 안 돼. 그래서 목표치를 정합니다. 목표치. 여기까지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는 거를 교토의정서에서 하고요. 그 후로 파리 협정을 거쳐서 2015년이죠. 아까는 선진국이었지. 근데 여기는 선진국 플러스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온실가스 감축하자. 그래서 조금 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이거는 정부끼리 한 내용이고요. 국가가 아니고, 그다음 민간, 개인적으로 민간 단체가 노력을 했는데 환경을 보호하는 민간단체 유명한 게 그린피스 있죠. 그린피스. 그 다음에 세계자연기금. WWF라고 합니다. WWF. 자, 요런 거는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얘네 이름을 비정부 기구라 그러고요. none 해가지고 government가 아니다. NGO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정부 기구 단체에서도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 중에 요거 리우선언 꼭 기억해주고 리우선언, 교토의정서, 그 다음에 파리협정 요거는 세 개는 꼭 기억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